자, 어제 중국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엔비디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데 데이터 센터 일을 하려고 이스라엘 무슨 회사를 먹었는데 이 이스라엘 무슨 회사를 먹고 이 회사하고 하는 일 중에 일부를 이제 중국하고 공유하기로 했는데 공유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약속 위반이고 그래서 법 위반이다. 뭐 이런 논리예요. 뻥이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반도체 업계의 생태계를 알아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데, 일단 누가 뭐래도 AI의 최강자는 현재 이제 엔비디아죠. AI도 AI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AI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있죠. 예컨대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게 오픈 AI 같은 경우죠.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돌리려면 굉장히 빠른 어떤 계산이 가능한 어떤 그 프로세서가 필요하죠. 그 프로세서가 이제 기존의 CPU가 아니라 GPU 체제를 만들어낸 엔비디아인 거죠. 그 프로세서를 만드는 엔비디아. 그리고 그 프로세서를 만들려고 그러면 프로세서가 결국 뭘로 돌아가느냐? 반도체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엔비디아는 반도체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이긴 한데 이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회사지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누가 만들어요? SK 하이닉스가 만들어요. HBM이 거기에 바로 들어가는 반도체죠. 이게 다 물고 물려요. 크게 보면 이게 다 반도체 산업이고요. 크게 보면 다 AI 산업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다? 자, 이 중간고리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중요한 고리 중에 반도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분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 간에 다 분업이 돼 있어요. 어느 고리 하나가 빠지면은 횡합니다. 예컨대 아주 요리 잘하는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등장하기엔 좀 적절한 이름이 아니고 뭐 요새 유명한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 사람이 요리를 참 잘하죠. 근데 이 사람이 칼도 만드나요? 이 사람 칼은 누군가 칼 잘 만드는 사람이 쥐어준 칼로 칼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리가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농사를 잘 짓습니까? 좋은 식재료를 써야지 좋은 요리가 나오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좋은 식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농사를 짓진 않아요. 좋은 식재료를 사지. 좋은 식재료를 만드는 누군가가 또 있겠지.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엔비디아는 에드워드리예요. 여기에다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게 말하자면은 이제 거기다 고기 담당 스테이크를 만드는데 고기를 공급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SK하이닉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AI 산업이라는 게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게 차지하는 위상이라는 게 그렇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반도체 산업 전체로 봤을 때 HBM이 굉장히 중요하죠. HBM이 없으면은 AI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HBM은 어떻게 만드느냐? 갈륨이라고 게르마늄이라는 소재가 필요해요. 근데 갈륨하고 게르마늄이 어디서 나느냐? 이게 여기서부터 다 얽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재료를 뭐 스테이크 고기는 뭐 하이닉스가 준다 그랬는데 그 고기를 공급하는 목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목장 참 멀리도 가죠. 요리라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대충 그런 식의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에드워드들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거기다가 고기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고기 갖다 주는 사람한테는 목장이 있어야 되고 그 목장에는 소들한테 풀 먹일 풀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이렇게 다 물고 물리는데 그 끝에 가서 뭐가 있느냐? 중국산이 있더라. 여기서 이렇게 딱 먹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뭐냐 HBM이라는 게 최첨단 반도체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중국 애들이 요새는 너무 무서워. 화웨이가 그렇게 기술 통제를 했는데도 이상한 걸 만들어내네. 이거 어디서 뚫렸을 거야.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대로 엔비디아를 의심합니다. 저것들이 중국이 만들어 달라는 HBM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중국이 만들어 달라는 대로 뭐 반도체를 설계해주고 있는 거야. 미국은 미국대로 의심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저놈은 우리 거 갖고 가서 장사 실컷 잘해 먹고 있는 놈이 미국에서 장사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해달라는 거 제대로 안 해주고 미국은 지금 공식적으로 수출 금지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중국도 손님이에요. 미국의 규제는 지키면서 중국이라는 손님은 손님 대접을 해주고 있는 양다리 전략이죠. 양다리 전략은 잘하면은 양쪽 다 꼬붕으로 거느릴 수 있는데 잘못하면 양쪽에서 뺨 맞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그런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근데 그렇게 양쪽에서 뺨 맞는다는 거는 동시에 말하면 양쪽에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뜻도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엔비디아의 상황이라는 거 결국은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AI 산업이라는 게, 그리고 AI 산업이라는 것과 반도체 산업의 불가분성 함께 고려하면 이해가 쉽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요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참 좋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죠.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그동안 뭐 쫙쫙쫙쫙 올해 뉴욕 증시 기사의 제목의 반은 엔비디아였을 거예요. 엔비디아가 얼마나 올랐다. 그러다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미국 대선이 달아오르면서 이제 테슬라 얼마나 올랐다. 뭐 요게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최고 화두였었죠.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낑겨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에 3% 하락했다. 요게 지금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 반에 나온 기사니까 지금 제가 마지막은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마 떨어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우리 고민을 해야죠. 삼성전자가 원래 파운드리 산업을 하면서 이게 한계가 있다. 왜냐 파운드리도 하고 반도체 설계도 하고 하면은 이게 너무 문제가, 제품도 완제품도 만들고 하면 너무 보안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 안 좋다. 그래서 파운드리만 아예 떼내자. 어차피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에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미국 회사만 떼내서 아예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재용 회장이 그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2030년에는 파운드리 1위 먹게. 근데 제가 이제 파운드리 산업을 처음 공부했을 때만 해도 그때도 대만의 TSMC가 1등, 삼성전자가 2등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TSMC가 대충 한 5%, 삼성전자가 한 15%,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등, 2등이지만 차이가 크다 정도였는데, 그게 작년에는 60%에 거의 근접을 했고, 삼성전자는 13, 12까지 떨어져. 그러다가 올해 3분기에 그래도 10% 선을 지켰는데 9%까지 떨어졌더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그리고 TSMC는 63%가 넘었더라. 64%를 보고 격차가 더 벌어졌네. 격차가 더 벌어진 것뿐만이 아닙니다. SMIC라고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 이 회사가 이제 시장 점유율 6%까지 차지하고 치고 올라고. 이거는 2등이긴 했지만은 부동의 2위였는데, 이거는 이러다가는 2등까지 위협받겠다가 되는 거죠. 중국 회사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중국 정부가 플레이어예요. 중국 정부가 투자자고, 최대 투자자고, 중국 정부가 최대 소비자고, 그래서 기업 하나 흥하게 하는 거, 망하게 하는 거 1도 아니에요. SMIC가 갑자기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 중국에서 물량 다 몰아주는 거예요. 커지는 거 순간이에요. 딴 얘기지만은 비아드라는 회사가 전 세계 전기차 1위입니다. 거기서 중국 포션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택도 없죠. 중국이라는 거는 전 세계 1등이라는 거를 먹기가 너무너무 쉬운 회사예요. 일단 중국 자체 내의 시장도 시장이지만은 중국 정부가 뭐 회사 하나 밀어주겠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비아드가 어떻게 테슬라가 지금 몇 년째 해먹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테슬라를 누르고 세계 1등이 되느냐? 간단하다. 중국 시장에서 비아드 밀어주면 된다. 이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파운드리는 원래 그랬다 그러니까 그렇다 쳐요. 문제는 메모리예요. D램이에요. D램도 CXM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 여기가 지금 삼성전자 위기라고 그러죠. 위기라는 게, 위기 얘기가 나온 거는 HBM 때문이었어. 이게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하고 성장을 같이 하면서 지금 완전 놀았는데, 삼성전자는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을 못하면서 그게 계속 늦어지면서 제 기술력에 문제 있다 얘기가 나온 게 위기의 시작이었어. 그러다가 이번에 분기 보고서가 빵 나왔는데 장사 왜 이렇게 못했어? 디램 값이 떨어졌어. 디램 값이 왜 떨어졌느냐? 얘들 때문이에요. 저가 물량 공사. 얘들이 저가 물량 공사할 수 있는 이유, 중국에서 다 받아주니까 그래요. 중국에서 그거 받쳐주니까. CXMT라는 회사가, 이 회사의 오너가 원래는 반도체 설계 회사예요. 설계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D램은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성공 가능성도 낮다 그래서 D램까지 만들 생각은 안 했었는데, 중국 정부가
등을 떠밀어요. 돈 대줄게. 그래서 이 회사 최대 주주가 중국 정부예요. 돈 대줄게. 만들어. 다 팔아줄게. 만들어. 이 수준 갖고는 이 가격이 안 팔리는데 더 싸게 내놔. 우리가 다 사줄게. 그래서 D램 값이 지금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35%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130원에 팔던 물건을 100원에 팔면은 당연히 이득이 적어지지. 삼성전자로서는 문제는 얘가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니까 생산 능력이 세계 3위예요. 돈도 중국에 팍팍 밀어주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뭐 이래저래 첨단 제품 못 들어가게 하고 있고 수출입을 통제하는데 요놈아는 수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미 물량이 너무 커진 거예요. 얘하고 장사하는 미국 기업이 너무 많아. 미국 기업들이 정부에서는 이런 놈을 잡아야지. 그래서 이놈을 딱 잡으려고 그랬는데 미국 기업들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쟤 잡으면 우리가 죽어.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생산 능력이 지금 1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아마 30 몇 % 될 겁니다. SK하이닉스가 30%가 넘거나 채 안 되거나 30% 왔다 갔다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D램에는 그 HBM 다 포함하는 겁니다. HBM에 크게 보면은 D램의 일종인 거예요. D램의 아주 고부가 가치 상품이 이제 HBM인 것이고, 그러니까 D램을 포함해서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의 한 35% 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0% 왔다 갔다 수준인데 얘는 벌써 10% 수준까지 지금 먹고 있다. 근데 10%가 다가 아니다. 이미 생산 능력으로는 여기에 필적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수출 규제까지 피했다. 그러면 우리 이제 D램까지도 날아가게 되면은 파운드리의 문제가 아니다. D램까지 날아가게 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전면적인 위기다. 저가 물량 공세가 일으키는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냐. 우리 최근에 롯데 얘기했잖아요. 롯데 케미칼. 그게 원래 롯데그룹의 몇 안 되는 캐시카우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아주 그룹에 현금을 다발로 안겨주는 사업이 롯데케미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위기의 진원지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중국발 석유화학 제품이 저가 물량 공세로 쫙 들어오니까 이게 한국에서 만드는 화학 제품들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고, 포스코도 마찬가지다. 중국산 저가 철강이 쫙 들어와 버리니까 한국산 철강이 설 자리가 없고, 이제는 석유화학 제품, 철강 제품이 아니라 반도체까지도 그런 상황이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우리는 지금 뭐 보통 8대 산업, 7대 산업 얘기하는데 톡 까놓고 위해서 지금 반도체하고 자동차 빼고 나면 볼 거 없다는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2나노의 승부수를 걸겠다. 이제 새로 파운드리 사업부를 맡게 된 한진만 사장이죠. 이 양반이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라고 알죠? 그 유명하죠. HBM의 아버지 뭐 이렇게 평가받는 분인데, 그 양반하고 동기라든가 뭐 하여튼 그 양반은 원래 삼성전자 출신이거든요. 같이 연구원 했던 뭐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이 양반이 결국은 이것도 이제 반도체, 이 얘기는 드릴까 말까 좀 약간 고민되는데, 반도체에 생산 공정이 있어요. 생산 공정을 이제 만들어 놨던가,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제가 안 써놨나? GAA라는 공정이 있는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최초로 도입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삼성전자는 3나노급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TSMC는 원래 2나노를 만들었어요. 근데 뒤늦게 공법을 다시 GAA로 삼성전자가 만든 공법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2나노로 가는. 근데 TSMC는 2나노를 하고, 2나노를 지금 잠깐만, 그게 좀 헷갈리네요. 어쨌거나 TSMC는 공법을 바꾼다.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고생했던 이 공법에 적응하는 문제를 TSMC도 똑같이 겪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공법에 이미 적응이 됐으니까 2나노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은 여기서 파운드리 시장을 뒤집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한진만 부사장의 계산인 거죠. 물론 계산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은 반도체 얘기를 아까 얘기하면서 이제 TXMC 얘기는 오늘 꼭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SMIC 얘기도 함께 들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메모리와 파운드리가 있었죠.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였어요. 메모리와 파운드리, 이것도 물론 반도체 산업의 일종입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엔비디아가 에드워드 리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거기에 고기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스테이크를 만들 때 고기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거기에 칼을 공급하는 사람들, 이거는 보통 일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게 바로 우리가 일본하고 몇 년 전에 크게 한바탕 했던 소부장이라는 분야가 그거죠. 칼, 숟가락, 요리에 폼나는 칼, 숟가락, 접시 없으면은 이거 요리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장비, 이게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ASML 있었죠. 네덜란드 회사. 이게 ASML 요리사들이 쓰는 칼은 백종원이 그 중식도 안 들고 있는 백종원이 상상이 되세요? 그 중식도 누가 만드는 중식도만 써야 된다. 반도체의 분야는 이렇게 많고요. 그 중에서 최고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건 뭐냐? 역시나 에드워드 리다. 두부 지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요리를 생각해내는 그 에드워드 리의 손과 머리가 그게 뭐다? 시스템 반도체. 에드워드 리한테 고기 공급하는 사람 돈 많이 벌겠지. 근데 에드워드 리보다 더 벌겠어요? 우리는 반도체 산업이 어찌 보면은 좀 기형이에요. 메모리이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고 궁극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요리를 생각해내는 에드워드 리 본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가 우리는 부족하다. 그게 엔비디아고 구글이고 메타고 뭐 이거는 중국은 오히려 그 시장을 이미 키우고 있어요. 아까 CXMT 얘기했었죠. 이 회사 창업자가 원래 중국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했던 회사 창업자였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했을 때 어찌 보면 좀 기형화되어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물론 굉장히 큽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분명히 인정할 만하고 매우 중요한 위상이긴 하지만 진짜로 고부가치 산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진짜 고부가치 산업에서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담아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한국 반도체 이대로는 죽는다. 에드워드 리한테 질 좋은 고기를 공급하는 업자 돈 많이 법니다. 근데 에드워드 리가 공급업자 바꿔버리면 끝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 메모리 하나에만 지금 집중해 있는 우리의 기형적인 구조 전반적으로 좀 손보고, 이 결국은 정책의 문제인데 다시 정치의 불확실성 문제로 다시 돌아가네요. 결국 정치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하면은 아마 정치도 발맞춰서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문제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 얘기 제 딴에는 좀 쉽게 전달을 해드려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충모라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학위를 따가지고 미국에서 25년을 생활하다가 이제 대만의 반도체 입국을 목표로 이제 대만에서 TSMC를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일고,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애국자죠. 어쨌거나 모리스창, 그래서 미국식 이름 모리스창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양반이 자서전을 냈어요. 그래서 장충모 자전, 그야말로 뭐 장충모 자서전. 정말 이름이 거창하지도 않아요. 뭐 실현은 있대 실패는 없다 뭐 이런 거창한 제목 아니고 그냥 그냥 정주영 자서전 뭐 거의 이런 식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자서전 세일즈를 하려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삼성전자는 기술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발열과 수율 문제죠. 이거 왜 니네 거 쓰면 이렇게 금방 뜨거워지냐, 니네 거 왜 이렇게 꽂았는데 왜 안 돌아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수를 썼는데 솔루션을 못 찾았다. 그러니까 솔루션을 못 찾은 상황을 두고 기술적 한계에 직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삼성은 좋은 회사라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국의 정치 혼란이 삼성의 반도체 경쟁력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치 혼란이 어떻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중앙일보가 분석을 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삼중고 하면 여러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생산 소비 투자도 얘기하고 해외 내수도 얘기하고 수출 내수도 얘기하고 뭐 등등 얘기하는데, 일단 환율입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그러면은 휴대폰을 외국에 파는 수출 기업이라고 딱 내리에 박히죠.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늘 배워오기로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맞는데 기본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은 현지에서 파는 가격이 싸지니까 맞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는 수출 기업 그러면은 한국 땅에 공장이 있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외국에다 파는 거였는데, 이제 기업들은 외국에서 공장 지어서 외국에서 만들어서 외국에다 팔아요.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오른다. 여기다가 외국에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예컨대 100만 원을 들여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랬다. 그러면은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100만 원 들여서 지으려고 그랬는데 140만 원 들여서 지어야 되는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텍사스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을 이미 지었고 또 짓고 있죠. 여기 이게 얼마짜리 공장이면은 450억 달러짜리 공장. 450억 달러인데 환율이 예컨대 몇 퍼센트가 뛴다. 450억의 1%가 얼마예요? 4억 5천이에요. 4억 달러면 얼마예요? 5천억 원이 넘어요. 6천억 원쯤 되겠다. 환율이 1% 뛰면은 건설비가 우리 돈 개념으로 하면은 6천억 이상 비싸지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 부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가 보조금은 원래 받으려고 그랬는데 트럼프 들어오는 바람에 이건 보조금도 받을 똥 말 똥 간당간당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죠. 경제 주체라는 사람들은 전쟁통에도 어떻게든 삽니다. 정말 그 생존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해. 다만 문제는 뭐다? 게임의 규칙은 있어야 된다. 아, 게임의 규칙이 이래? 그러면은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도 게임의 규칙이 우리는 이렇게 오르막 보고 저 오르막 올라가서 골 넣는 거야. 그러면 오르막 기어 올라가서 골 넣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뭐다? 게임의 규칙이 뭔지를 모르겠어. 이 규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오늘은 이 규칙인데 내일은 저 규칙이 될 수도 있고 극심한 정치 불안. 이걸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리스 창이 얘기하는 정치 혼란이 반도체 회복의 걸림돌이다. 이런 맥락입니다.